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아주 다양한 치즈의 세계로 저희에게 안내를 해주신 살림의 여왕 우리 조국향 주부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주 올바른 정보 알려주신 오한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살림의 여왕 목요일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병원이죠. SOS 무료 건강진단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그 주인공 만나보시죠. 갑갑한 구두 속 축축한 그녀들의 발을 호시탐탐 노리는 습격자가 있었으니 끈질기기가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그 주인공은 바로 무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류도 증상도 가지가지. 감추고 싶은 비밀, 무좀 때문에 지난 여름 내내 샌들 한번 못 신어봤다는 오늘의 주인공. 결혼 2년, 무좀과의 동거는 4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김일동 주부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짓무른 피부가 괴롭기도 했지만 오늘 SOS 무료 진단을 신청한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처음 무좀 생긴 것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꽉 끼는 구두하고 스타킹을 신어서 발에 땀이 많이 차더라고요.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창피해가지고 맨발을 내놓기가 그래서 샌들을 못 신고 다녔었거든요. 이 무좀균이 전염되고 하길래 우리 아기한테 혹시나 옮기면 어쩌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치료해야겠다 이런 계기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여름보다 증상이 한결 나아지긴 했지만 잠시 방심하는 사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하루 2번 발 씻기는 기본. 외출이나 운동을 한 후에도 비누로 깨끗하게 뽀송뽀송 말려준다. 이것저것 좋다는 민간요법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직접 해보지는 못했고요. 예전에 병원을 좀 다닐까 생각을 했는데 임신 중이라 못 다녔어요. 이번 기회를 살려서 올 가을에는 꼭 무좀이랑 헤어지고 싶어요. 예쁘고 건강한 발을 되찾기 위해 찾아간 곳은 대학병원의 피부과. 무좀은 전염성이 강한 만큼 다른 식구들의 병력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는 필수. 확대경을 이용해 증상이 있는 부위를 살펴보면 발가락 사이사이 각질이 벗겨지고 색이 짙어진 피부를 볼 수 있다. 발톱 무좀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환자분은 셋째 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그리고 넷째 발가락과 다섯째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는 지간형 무좀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간형 무좀이 가장 의심이 되지만 세균에 의해서도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좀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곰팡이 검사를 시행해 보아야 됩니다. 피부 각질층에 살고 있는 곰팡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KOH 도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무좀이 의심되는 부위의 각질에 수산화 칼륨 용액을 넣은 후 가열을 하면 각질이 녹으면서 분리되어 나온 곰팡이 균사를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확대해보면 발가락 사이사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과 짓무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말 검사에서는 현재처럼 균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균사가 발견이 돼서 무좀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사는 곰팡이 100여 가지 중 무좀을 일으키는 것은 단 10여 가지뿐. 하지만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몸의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만성적인 피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애기한테 옮길까봐 제일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옮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를 보기 전에 손을 잘 씻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어른들과 달리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피부도
빨리빨리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염의 위험성은 적습니다. 그러나 손을 꼭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증상을 항진균제를 사용해서 완전히 무좀균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이 무좀 치료에는 도포하는 연고와 복용하는 약들이 있는데 지금 이 주부분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로부터 치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좀 연고는 아침 저녁 하루 2번, 연고를 바를 때는 무좀이 있는 부위는 물론 증상이 없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1, 2주 정도 꾸준히 발라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제 무좀균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깨끗하게 치료해서 우리 애기한테 건강한 엄마, 깨끗한 엄마로 거듭나고 싶어요. 지긋지긋한 무좀, 올가을에는 확실하게 뿌리 뽑자. 무좀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생활 속 예방법까지 지금 만나보세요. 우리 몸의 곰팡이의 습격입니다. 한번 걸리면은 불치병이라고 일컬을 만큼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해요. 이 지긋지긋한 무좀을 SOS 무료 건강 진단에서 잡아보겠습니다. 남성 2명 중 1명은 이 무좀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던 과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100% 무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또 이 시간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잡아야죠. 예. 네, 자 무좀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건국대 의대 피부과 안규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연 이 무좀, 얘 정체가 뭡니까, 교수님? 100여 종의 곰팡이가 네. 병원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10여 종이 사람이나 동물의 각질에 기생을 해서 어허.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곰팡이들을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데 네. 그 피부 사상균에 의한 감염증을 백선이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이 백선은 사람 그 피부에 여러 부위에 생기는데 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발에 생기면 족부백선, 네. 머리에 생기면 두부백선, 몸에 생기면 체부백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좀은 족부백선을 그렇게 무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무좀 하면은 물집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2단계는 물집이 어떻게 생성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지금 3가지가 있는데 네. 가운데를 뜯어보실까요? 가운데요? 네. 예. 가운데는 수포형 무좀. 소수포형 무좀인데 네. 수포형 무좀이라고도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지간형 무좀과 같이 병발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수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이 수포가 흡수되거나 물집이 터지거나 한 경우에는 예. 붉은 바탕에 인설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